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7일 월요일 오후 10시입니다. 네, 8월 달이 시작됐죠. 참 8월 달이 시작될 때만 해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그나마예요. 네, 아직까지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광영님 반갑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사실. 예, 뭐 올라갔어도 할 말 없는데 안 올라갔으니까.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이해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계속 결과만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시니까 이제 생각하신 거랑 이제 결과랑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좁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고가가 있고 종가가 있고 저가가 있어요. 예. 종가는 337.959, 고가는 348.18이고, 저가는 317.78이에요. 자, 상승하는 방법. 예. 고가도 높이고, 저가도 높이고, 종가도 높이면 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높여야 상승이에요. 예, 에베네셀님 반갑습니다. 세 개를 다 높여야 상승이라고, 하나라도 하락시키면 안 돼요. 하락은 예, 고가가 낮아지든가 오와 저가가 낮아지든가 오와 종가가 낮아지든가. 그러니까 상승은 엔드. 예? 상승은 엔드 조건이에요. 오와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하락은 오와라고, 오와. 예? 고가가 낮아지든가 저가가 낮아지든가 종가가 낮아지면 돼요. 아무거나 낮아지면 된다고. 근데 상승은 고가도 높아져야 되고 저가도 높아져야 되고 종가도 높아져야 돼요. 세 개 다 높아져야 상승입니다. 자, 고가는 높아졌죠. 예, 고가는 높아졌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그쵸?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저가가 상승하고 종가가 상승하면 상방이에요. 저가가 하락하거나 종가가 하락하면 하방입니다. 예. 자, 지금 어디 있어요? 339.68에 있어요. 예. 339.68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 종가랑 가깝죠? 저가랑은 멀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단계에서 저가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와닿지 않죠? 지금 뭐 317.78 깨면 하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339인데 317을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317을 이야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저가는 아직도 상방에 유리한 조건이죠. 근데 종가는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종가는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요. 별로 안 차이나. 자, 339.68에서 예, 337.95를 빼볼게요. 339.68에서 예, 337.95를 빼면 1.73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 이후로 한다라고 한 10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조금 더 지난 시간 동안 오른 게 1.73포인트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오른 거 없다는 거지. 지금 상승한 게 하루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치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아직까지의 흐름은 이건 뭐 상승한 것도 아니고 하락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 종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종가 아직 상승하고 있어요. 네. 자, 월봉. 지금 월봉이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보셔야 되는데, 보세요. 볼벤이 있고, 예, 이격 볼벤이 있어요. 예, 요게 볼벤이고, 예, 요게 이격 볼벤이에요. 그런데, 얘도 아래를 보잖아요? 얘도 아래를 보고, 그럼 아래를 볼 때는 저항이에요, 저항. 강한 거예요. 예, 이게 위를 보면 약해지는 거고, 아래를 보면 강한 건데, 이게 지금 이만큼 공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멀어요. 이렇게 먼 경우에는, 예, 연료선님 반갑습니다. 동시에 잘 안 뚫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뚫기는 어려우니까, 얘부터 뚫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자, 여기를 뚫고 양봉으로 마감하면 상방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그리면 상방에 유리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예? 자, 이해하셨죠? 예?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쪼르륵 올라가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 상방에 유리하다고요. 상방에 유리하다. 그런데 그냥 이대로 쭉 흘러내려가지고 이 꼬리 달린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 이건 상방에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 예, 상방에 유리해지는 거고, 올라가지 않고 쪼르륵 흘러내려서 음봉으로 마감하면 하락에 유리한 형태가 된다고요. 이거 이해하셨죠? 예, 한건수님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저항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수치가 352.31 정도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고가는 351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352.31 위는 매도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조금 더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어쨌든 못 갔습니다. 예, 오키도키님 반갑습니다. 예, 보니방님 반갑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자, 윈포유님 반가워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저가.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이만큼이 매수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월봉으로는 매도 못한다. 주봉으로는 하셔도 돼요. 근데 월봉으로 못한다고. 네? 월봉은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내려가면 땡큐인데 감아 올려도 상관없다고. 오히려 매수자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수자는 이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매수입니다. 저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을 잘 하시든지, 예, 그건 투자자가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 저가를 깨졌다, 여기 저가를 깼다, 그러면 봉이 이렇게 끝날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럼 얘는 돌아갈 시간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자, 이대로 쭉 내려가지고 지난달 저가를 깬다. 그럼 하락. 다시 감아 올려서 양봉을 그린다. 상승입니다.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매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감아 올릴 수도 있는데 월봉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를 못한다 라는 거예요. 매도를 못한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95포인트 정도 올라요. 근데 솔직히 어제 애플 내렸잖아요.
하루 내렸다고? 또 난리를 쳐요. 하여튼 미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때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적 안 좋으면 다른 종목도 영향도 받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 실적 좋으면 다른 종목들 다 영향 받던데 애플이 아이폰 실적이 안 나왔는데 예. 요지경. 자, 이게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 예. 보세요. 여기서 고가가 낮아졌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낮아진 거예요. 예? 고가가 낮아진 건 여기에요. 여기. 고가. 그리고 종가가 낮아진 건 여기에요. 여기. 종가. 그리고 저가가 낮아진 건 여기입니다. 저가. 그러니까 고가가 처음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종가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저가가 낮아지면서 다 낮아졌어요. 자, 고가 투자 심리도 하락, 저가 투자 심리도 하락, 종가 투자 심리도 하락. 이제 다 하락해요. 주봉을 보면 고, 저, 종 다 하락하고 종가는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 고가랑 저가는 그 다음 주까지. 네? 그러니까 종가는 이번 주 포함해서 2주, 그 다음에 고가 저가는 3주간 내려갑니다.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횡보하거나 하락할 거니까. 자, 만약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제일 낮아져요. 여기보다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여기보다 낮아져야 돼요. 자,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331점 여기가 57.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한다라는 건 331.57까지를 목표로 둔다 이거예요. 여기서 목표로 둔다는 건 반드시 간다가 아니라 예, 이 정도 수치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가가 하락하면 331.57까지를 노려볼 수가 있는데 331.57이라는 숫자는 지난달 저가랑 가까워요. 네? 지난달 저가랑 가깝다고요. 이 말은 이번 주에 종가가 하락하면 지난달 저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봉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종가가 하락해야 돼요. 종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횡보하면서 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종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하락하면 331.57까지 내려갈 수 있는 어쨌든 환경이 주봉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면 사실상 월봉이 망가질 거잖아요. 331.57까지 내려가게 되면 월봉은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월봉이 망가지면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월봉을 활용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월봉이 망가진다는 거는 상승세가 끝난다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예. 그리고 331.57까지 내려가면
이게 음봉이 꽤 커질 거예요. 음봉이 꽤 커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봉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쨌든 뭐 주봉도 그렇지만 월봉, 그 다음에 분기봉도 어느 정도는 많이 망가진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확인하셔야 될 건 종가 하락 여부입니다. 저가는 이미 깨졌어요. 예? 저가는 변하지 않아요. 이미 지난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예, 서정선님 반갑습니다. 저가는 변동되는 게 없고 제가 봤을 때 지난주 고가를 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가는 넘든 안 넘든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고 지금 남아있는 건 종가. 종가가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가 하단선이야. 그러니까 매도 못하겠죠. 예? 요 아래로는 매도 못해요. 요 아래로는 매도 X.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매도 못한다고. 그나마 이렇게 올라와야 매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내려가면 매도 칠 수 있을 것 같죠? 내려가면 매도 못 쳐요. 올라와야 매도 칠 수 있어. 왜냐? 하단선이 밑에 딱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걸 따라서 매도 치다가 감아 올리면 물려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매도하려면 올라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과 같이 그렇게 올라와야지만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올라오지 않으면 매도자는 할 게 없어요. 예? 월봉도 하단선 아래인데 주봉도 하단선 아래면 어디다가 매도를 해요? 매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331.57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매도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 들어갔다가 위로 감아 올리면 욕하기 딱 좋다는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차트로는 예, 매도할 수 있는 틈이 안 보여요.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종가고 여기가 저가고 고가는 이 위에 있어요. 이 정도에 있습니다. 고가는. 무슨 뜻이냐? 자, 여기 저가 있죠? 여기 종가 있잖아요. 예? 그쵸? 그 거래량 위에 있잖아요. 거래량이 저가랑 종가보다 높이 있어요. 그 얘기는 밑으로 이렇게 뚫고 내려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밑으로 뚫고 내려가도 된다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위쪽에 있어요. 고가는 아래를 뚫을 때는 신경 안 써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뚫을 때는 고가랑 종가만 보고 밑으로 뚫을 때는 저가랑 종가만 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가를 지우세요. 지우고 보시면 거래량이 저가랑 종가보다 위에 있죠. 그 얘기는 아래를 뚫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격볼펜 20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뭐 수급이 매수라서 감아 올려야 되는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누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악재가 떠가지고 막 쏟아져 내린다. 그러면 이격볼펜 20 하단선 내려갔을 때 매수하느냐? 아니에요. 뚫어도 돼요. 근데 이 위치 아래로는 매도는 없다는 거예요. 매수를 할지 말지는 본인이 잘 결정을 하세요. 매수를 해도 되니까. 예?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고 상단선 위에서는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단선 위치는 지금보다 현저히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 공간이 아니라 매수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매도할 수 있는 공간은 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매도자는 할 게 없죠. 타이밍은 안 주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는 손 빨고 있는 거고, 예. 매수자는 뭐 오늘 같은 날도 매수자는 들어가서 먹고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언타이틀님 반갑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매수다예요. 자, 매수를 어떻게 할 거냐? 예, 매수를 하는 방법은 저가를 지키면 되죠. 근데 주봉은 저가가 깨졌죠.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매수 못하죠. 그러면 월봉으로 매수하든가 일봉으로 매수를 해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 월봉은 지난달 저가가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주봉 매수가로 매수하고
월봉 저가 안 깨지면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두 번째는 내일 갭상승 나오면 오늘 저가만 안 깨지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저가만 안 깨지면 주봉 매수가 활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매수 전략을 가져갈 거면 그 두 가지가 가능한데 매도 전략이 없어. 이해하셨죠? 매도 전략이 없다고. 예, 푸른 염소님 반갑습니다. 신규로 매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신규로 매도 못 한다고. 예.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매도로 들어갈 틈을 얘네들이 만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매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려가더라도 매도를 못하는 거지. 내려갔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네, 매도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자, 상단선의 위치는 345.34 정도고요. 하단선의 위치는 340.07 정도 되니까 340.07 위에서는 아래에서는 매도는 없고 매수를 할지 말지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오늘 차트예요. 네, 잘 보세요. 네, 찍고 쭉 올라서 상단선 3개 찍었죠? 상단선 3개 찍었잖아요. 그리고 다 토했다고. 예? 상단선을 3개 찍고 다 토했어요. 예, 해세드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매도 구조가 되고 주봉은 매도가 안 되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봉으로 매도한 사람도 돈 벌었고 주봉으로 매수한 사람도 돈 벌었어요. 근데 둘 다 힘들다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힘들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일봉은 누르고 주봉은 떨어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거 말고 방법이 없었던 거지. 자, 내일도 상단선이 누릅니다. 내일도 상단선이 눌러요. 보시다시피 위에서 상단선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봉은 매수가 안 돼요. 주봉은 매수만 되고.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일봉으로는 매도만 돼. 이건 매수하라고 그려놓은 차트가 아니에요. 얘 매도만 하라고 그려놓은 차트고, 반대로 주봉은 매수하라고 그려놓은 차트예요. 솔직히. 예? 지금 상태로는 매수가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럼 주봉 매수에 일봉 매도잖아요. 그럼 이거 뭐 방향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 갭상승이 크게 떠가지고 일봉의 상단선을 약화시키든지, 아니면 보합이나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일봉의 상단선을 강화시키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가야겠지만 지금 상태로 보면 방향이 없어요. 일봉은 아래로 꾹 누르고 주봉은 아래를 받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없다. 그래도 일봉이 누르고 있으니까 오르지는 않는 거잖아요. 예? 일봉이 누르는 힘조차 없으면 벌써 올랐겠죠. 근데 지금 상태는 여기서 누르고 있으니까 어쨌든 누르고 있는 시간만큼은 상승하지 않는 거죠. 내일까지는 누를 수 있어요. 내일까지는 누를 수 있는데 수요일부터는 못 눌러요. 예? 수요일부터는 못 누른다. 그래서 뭐 하방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시간도 내일까지일 거고, 수요일이 되면 위로 튕기기에 적합한 시간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려갈 거면 수요일날 악재 떠야 돼요. 예, 수요일날 악재 떠야 됩니다. 수요일날 악재 안 뜨면 감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여기 수요일 요 날짜요. 요 날짜가 영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돌리고 싶으면 이 날짜가 좋아요. 요 날짜 못 돌리면 하락에 유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올리고 싶으면 수요일날 올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물은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월봉 하단선 아래 있죠.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하단선 아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뭐 없어요. 공략을 할 수가 없다고.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 여기도 하단선 아래로 들어갔죠. 예, 하단선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 예,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일봉은 누르고 주봉은 받치고,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보면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100, 코스닥 100을 아니, 코스닥 150 보여드릴까요? 코스닥 150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거래하시는 종목이 그게 뭐죠? 닥버스가 있잖아요. 닥버스를 거래하시니까 코스닥 150을 보여드리는 게 코스닥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현장감이 있겠죠? 네, 현장감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150에서 확실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3개월봉이에요. 3개월봉. 잘 보세요. 3개월봉인데 상단선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예. 1434. 그러니까 1434 위로는 매도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은 예, 과열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586 넘어가면 여기도 매도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럼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예, 1434 위로 매도고 1586을 넘으면 매도치기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딱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감이 오세요? 예. 지금 봉을 딱 그렸더니 예. 요 1434는 분기봉의 상단선 위치고, 예? 1586은 분기봉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에 딱 그 사이에다가 그려 넣은 거죠. 자,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조금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요? 결과만 가지고 계속 따지게 되지. 잘 보세요. 이게 이격 볼벤이고 이게 볼벤이란 말이에요. 자, 계속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뚫으면 그쪽 방향은 신규로 안 본다. 신규로.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지? 두 개의 선을 동시에 뚫으면 그쪽 방향으로 신규는 안 본다. 신규 말고 난 보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들고 갈 수 있어. 보유한 사람이면. 근데 나는 그걸 뚫은 순간에 노려보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볼벤이고 여기가 이격 볼벤이죠. 응? 그러면 동시에 뚫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뚫었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고요. 자, 이걸 두고 어떤 분이 저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만큼 올랐지 않냐. 나는 A에서 매수해서 B에서 팔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예? 가능하다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걸 노리고 매수한 사람이 단기 거래를 해서 차익 실현을 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이라는 거예요. 예? 이 입장을 아시겠죠? 예. 볼벤과 이격 볼벤을 동시에 넘었어. 동시에 넘은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 버리면 물린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선 신규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자, 여기도 똑같죠? 여기 T20이고 여기가 P20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네, 시가를 찍었을 때 위에 있었어. 네? 위에 있었다고요. 과열이었다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과열을 해소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예요? 과열 상태일 때만 가능한 거죠. 지금은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하방을 보겠다 그러면 뜯어 말려야죠. 안 그렇겠어요? 응? 지금 상태에서 나는 닥버스를 살래 이러면 뜯어 말려야 된다고요. 왜? 이미 이렇게 내려왔는데? 응? 이미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근데 내려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방을 얘기해요? 이격도 다 해소됐는데 시가일 때는 가능했지.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또 매도를 안 해. 왜? 더 오를까봐. 더 오를까봐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느냐? 손절을 생각해. 그죠? 닥버스를 막 손절을 생각한다고요. 대화를 하는 걸 보면요. 손절 얘기만 한다고. 내가 잘못 샀어. 진작에 팔았어야 됐는데. 아이고 망했어. 이런 얘기 하시면서 막 그 자신을 안 좋게 막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옆에서 어떤 분이 나는 추매해요. 그러면 지금 추매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어떤 분이 닥버스 매수하신다고 추매하신다고 막 얘기를 하시면 오히려 뜯어말려. 야 지금 닥버스 사면 안 돼. 큰일 나. 지금 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말린다고. 근데 구조적으로는 오르기 힘든 구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차트가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그려져 있었다고. 이격이 벌어져 있었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내려와야지만 그때 거래를 했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시가를 찍었을 때 그런 생각 안 해. 그쵸? 제가 방송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아이고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야기는 하셔도 실제로 그 순간에는 그렇게 거래 안 한다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계속 생각하고 판단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막겠어요. 왜냐? 장이 하도 개판이라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봤을 땐 이렇게 생겼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잘 맞는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생각 초도 없어요. 근데 이런 구조에서는 오르기 힘들더라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 상태에서는 오르기가 힘들어. 그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매수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매도를 할지 말지는 몰라도 매수는 안 할 거라고. 무슨 얘기냐? 닥버스 손절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구조를 모르면 손절한다고요. 이해하셨죠? 네. 제가 어떤 게시물을 올렸냐면 제가 올려놓은 게시물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몇 종목 살펴보기 이거예요. 제가 주로 듣는 얘기는 뭐냐면 분석이 맨날 틀린다예요. 분석이 맨날 틀린다. 저는 계속 월별로 분석이 바뀌어요. 예? 월별로 분석이 바뀝니다. 왜냐면 월봉이 바뀌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분기별로도 분석이 바뀌어요. 왜? 분기봉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봉이 바뀌면 말을 바꿔요. 예, 프로바이오님 반갑습니다. 그게 제 특성이에요. 예? 자, 분기봉이 바뀌면 서가경제님 반갑습니다. 분기봉이 바뀌면 분기봉 바뀐 거에 대해서 분석을 바꾸고 월봉이 바뀌면 월봉이 바뀐 거에 대해서 분석을 바꿔요. 어쩔 수 없어요. 봉이 바뀌기 때문에 분석을 다 바꿀 수밖에 없어. 근데 네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안 맞아 막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봉이 바뀌면 분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근데 하단선이 이렇게 누워버렸어. 그리고 음봉으로 끝났고 상단선이 이렇게 내려와요. 예? 이건 오르려고 그리는 차트가 아닌데. 첫 번째, 이건 오르려고 그리는 차트가 아니에요. 음봉을 그리면서 상단선을 이렇게 내리는 행위는 어쨌든 상방에 유리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단선이 이렇게 각도가 좋다가 옆으로 꺾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게 아닌데 라는 의도로 이 게시물을 올려드린 거고, 그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얘는 들어 누웠어. 그죠? 얘는 들어 누웠잖아요. 빨간 게. 얘는 옆으로 약간 꺾였는데 얘는 아예 들어 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누우면 안 좋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상승 추세가 훼손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아직도 하단선이 좋아요. 그래서 얘는 상승 추세라고 설명을 하고, 얘는 상승 추세가 죽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바이오는 얘는 뭐 제끼고, 그 다음에 얘가 누구냐? 포스코 홀딩스예요. 포스코 홀딩스인데 이 종목은 아까 코스닥 150 월봉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시가 상태가 이격볼밴과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서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과열이라고 한다요. 과열이 나오면 보통 볼밴 20 상단선까지 가야 이격이 해소돼요. 그러니까 과열이 해소되려면 2번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LG화학 월봉도 하단선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상승 추세가 훼손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삼성 SDI도 똑같은 구조고, 현대차도 사실은 훼손됐어요. 현대차도 훼손됐고, 그 다음에 여기 포스코 퓨처엠 여기도 약간 과열 구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의 하단선을 봤을 때는 이게 하단선이 있는데 내릴까? 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시가총액 10위 안의 종목들을 봤더니 이 코스피 200 지수랑은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실제로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을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가서 삼성전자부터 볼게요.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저가 깼죠? 저가 깼잖아요. 보이시죠? 저가 깼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에너지 솔루션. 자, 누웠다 그랬죠? 작살났습니다. 그죠? 여기도 저가가 깨지고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볼게요. SK 하이닉스를 보시면 잘 버티죠? 잘 버티잖아요. 그죠? 제가 글을 쓸 때 뭐라고 했냐? SK 하이닉스만 제외 이렇게 썼어요. 그죠? SK 하이닉스만 제외다. 얘는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종목은 죽었는데 얘는 안 죽었더라. 그래서 얘는 추세가 살아있는 거니까 제외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삼성 SDI를 보시면 삼성 SDI도 죽었죠.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포스코 홀딩스도 보시면 거의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다 왔죠. 그래서 내리는 이유가 이렇다고요. 제가 이거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는 내려야 거기서 더 내릴 건지 반등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내려야 매수를 하든 말든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깨져왔잖아요. 자, LG화학 무너졌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 보여드린 거 그대로 움직였잖아요. 그 다음에 현대차. 네. 현대차도 이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죠. 이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하단선을 보면 하단선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시가총액 10위 안에 종목들을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자, 시총 1위가 삼성전자고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3위가 하이닉스고. 그러면 3위 하이닉스 빼고 그러면 강한 종목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10위 안에 LG 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현대차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기 힘든 종목들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대부분 포진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시총 10위 안에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가 게시글을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왜냐? 보여드리려고. 맨날 틀린다고 하니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 차트에 비해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의 차트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개인이 제일 많이 매수한 종목은 포스코예요. 포스코 홀딩스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리고 대부분 지금 개인분들이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섹터가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죽여요. 예? 지금 오늘 그죠? 오늘 흐름의 중심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다 때려 죽이는 거야. 에코프로 BM,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이거 다 배터리잖아요. 얘네들만 죽이고 있다고요. 포스코 홀딩스. 왜?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은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개인들이 매수해서 돈을 벌잖아요. 저는 개인들이 매수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 번 분들이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돈이 그 종목에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들이 돈을 벌게끔 수익을 내게끔 해주고 유명해지면 그 종목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왕창 물린다고요. 그게 포스코 홀딩스예요. 자, 포스코 홀딩스가 1월달부터 지금까지 9조 원이 넘어요. 매수한 게. 근데 절반이 7월달 이후예요. 예? 절반이 7월달 이후라고.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어요. 4.5조 정도는 돈을 버셨다고. 근데 4.5조, 나머지 4.5조는 다 물렸어. 예? 다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뭐예요? 개인이 매수해서 돈을 벌고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뭐예요? 돈을 번 개인이 있을 뿐이지 개인은 결국 물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죽이고 있는 거죠. 티 안 나게. 한 종목씩 죽이고 있어요. 그것도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그래요. 삼성전자 우,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삼성 SDI, 현대차. 7종목이에요. 예? 7종목이라고요. 그럼 10종목 중에 7종목 죽이면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 뭐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2개예요. 그 나머지는 죽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죽이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월봉 상황 보여드렸어요. 월봉 다 죽었죠? 예? 월봉 다 죽었잖아요. 현대차도 저가 깼잖아. 예? 현대차도 저가 깼고, 퓨처엠만 좀, 여기도 이격 해소했을걸요? 이거 봐요. 볼벤, 이거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예. 얘는 몇 프로 손실일까요? 고가가 69만 4천 원이야. 지금 얼마예요? 43만 원이야. 몇 프로 내린 거예요? 예.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꽤 많이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몰라.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데서 물렸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만 막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배터리는 겁나게 잘 갈 거다. 배터리가 겁나게 잘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증시가 잘 가야 돼. 배터리만 잘 갈 수는 없다고요. 증시가 잘 가야지. 이게 상승장으로 계속 유지가 되는 환경이 돼야 배터리가 대장주가 돼서 끌고 가는데, 이게 상승장을 접어버리면요, 유동성이 사라져요. 그러면 배터리가 가겠어요?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갈 때 배터리가 끌고 가는 거지. 증시가 죽으면 배터리가 끌고 가요? 예. 테슬라가 하락할 때 잘 하락했어요. 오를 때 잘 오르는 거지. 자, 보여드릴 거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코포스로 가겠습니다. 코포스. 자, 분기봉. 네, 분기봉. 십자예요. 십자. 네, 아직 상승으로 전환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은 상단선 위에 있어요. 자, 상단선 위에 있다라는 건 전고점을 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예. 상단선을 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바닥일 때 사야죠. 예, 3, 4년이 좋다면 바닥 찍을 때 사야죠. 지금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예, 지금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서 가더라도 털고 갈 것 같은데. 자,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인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그게 제일 긴 것 같던데. 자, 예. 지금 어차피 매수 못해요. 상단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얘는 할 게 없어. 예. 주봉도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 게 없다. 예. 제일 좋은 건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없어요. 예.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코포스는 그냥 보유하시든가 파시든가. 예? 보유하시든가 파시든가예요. 할 게 없다. 뭐 상단선 위에 올라탔는데 뭔 할 얘기가 있어요. 예. 할 게 없어요. 올라탔어 이미. 예. 사고 싶으면 시가 밑에서 샀어야죠. 이미 기차 떠났다고요. 기차 떠났기 때문에 잘 가라고 해야지. 예? 잘 가라고. 예. 나머지는 할 게 없다. 예. 할 거 없습니다. 기도만 하셔야 돼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저한테 너는 왜 매도하라는 얘기 안 하냐? 예. 매도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지금은 매수는 못 들어가. 예? 지금은 매수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올라가길 바라는 거지. 매수할 가치는 없어요. 매수할 거면 벌써 했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늦었다는 거예요.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탈 자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자리가 없다예요. 제가 코포스가 오르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리면 개고생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인이 단기적으로 거래한 거면 매도해도 상관없는 자리인 거예요. 예? 근데 본인이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아니야. 어차피 팔 생각도 없어. 그러면
저처럼 그냥 홀딩 하는 거죠.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이 그냥 홀딩 하는 거죠. 근데 팔 생각도 없으면서 코스닥 인버스 조금 남겨놨는데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거면 매도해도 되죠. 예? 단기적인 거래면 매도를 하는 게 좋고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시면 예. 그러면 더 가보는 거죠. 본인이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 없어요. 예? 코스닥 인버스는 지금 상태는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 없으니까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메리트가 없는 거지 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단기적으로 보시는지 저가가 안 깨지면요. 저가가 안 깨지면 일봉 저가가 안 깨지면요. 그러니까 갭상승이 나와서 저가를 안 깬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사셔야겠죠. 근데 저가를 깨면 레버리지를 사면 안 되겠죠. 예. 닥버스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레버리지를 사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닥버스가 무섭죠. 잘 오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에코프로가 죽어봐요. 그러면 코스닥 150은 안 죽을까요? 똑같이 죽겠지? 지금 어차피 150을 넘든 50을 붕괴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예. 에코프로는 150을 넘기든 아니면 60 아래로, 아니 50 아래로 처박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50 아래로 처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0% 빠져야 돼요. 네? 50%. 상승하면 30%. 150을 넘기는 거니까. 그러면 30% 오르든지 50%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느 쪽에 배팅할 건지는 본인이 결정을 하세요. 예. 본인이 현명하게 결정하시면 돼요. 둘 다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일봉은 어쨌든 이제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긴 한데 주봉이나 그 다음에 월봉을 봤을 때는 매수할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없다예요. 없다. 매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라면 권장 안 한다는 거죠. 권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딩 할지 말지만 예. 결정 잘 하세요. 지금 가격은 가격적으로는 고포스에게 유리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포스를 살 이유는 없고 저처럼 홀딩할 거다. 그러면 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 홀딩 하셔야 돼요. 왜냐? 흔들 수도 있거든. 자, 여기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격볼벤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이격볼벤 얘기를 조금 더 한다. 자, 이격볼벤이에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 네, 주봉을 보세요. 자, 여기서 뭘 볼 거냐? 코스피. 보세요. 보이세요? 이거, 보이세요? 응.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여기 있죠? 응. 만나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주 만날 것 같아. 예? 이걸 만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만난다. 라는 건 이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예. 자. 보시면, 예.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내려가던 걸 위로 꺾으면 방향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얘도 올라가던 걸 이렇게 꺾으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위치인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열린다고. 예? 그 얘가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가서 여기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얘가 방향을 아래로 이렇게 틀어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만나면 예, 아래가 열리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락하려면 얘를 만나야 돼. 예? 얘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야 돼. 그래야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만났죠? 보이세요? 코스피 만났잖아요. 그럼 얘는 만났는데 얘는 안 만날까? 얘도 만나겠지. 그죠? 얘도 만나지 않을까요? 얘 만났는데. 그죠? 만났다. 이게 만나면 이제 아래로 끝나면 이렇게 아래로 열려요. 아래로 열립니다. 자, 이걸 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봉으로 여기도 만났죠 지금. 예? 여기도 만났잖아요. 예, 이봉이 여기잖아요 여기. 이봉이 이봉이잖아요. 오케이? 이해되세요? 아,
아, 이제 들리죠? 들리죠? 아이고야. 이제 연결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예, 예. 제가 장비를 건드려가지고 연결이 잠시 끊어졌어요. 자, 다시요. 다시. 자, 이게 이격볼벤이 이렇게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걸 양봉으로 때리면 이렇게 열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음봉으로 때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요. 응?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음봉으로 때렸다고. 됐죠? 예. 그러니까 일봉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연 거고, 주봉은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나면 열려요. 예? 주봉은 이번 주에 끝나면 아래가 열린다. 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이격볼벤을 잘 보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이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건 이걸 보는 방법만 이해하셔도 대충 보여요. 대충 보여요. 네. 보세요. 안 건드리잖아. 그죠? 안 건드리면서 가잖아요. 안 죽이는 거지. 이걸 죽여야 되는데. 예? 이렇게 가다가 싹 올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싹 올라가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얘를 터치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눌렀을 때 음봉으로 끝나면, 예? 음봉으로 끝나면 아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구조라는 건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저는 C파 이런 거 모릅니다. 몰라요.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음. 어,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인가? 예, 이번 주 금요일인가? 이베스트 증권이요? 이베스트 증권에 그 트렌즈라는 차트가 오픈해요. 예.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픈을 하는데, 이거 설명을 하고 가야겠다. 자, 이베스트 증권이요. 네, 증권에 HTS요. HTS. 이걸 여시면 차트 안에 트렌즈라는 차트가 오픈해요. 예, 이게 오픈해요. 여기에 제가 뭘 넣을 거냐? 예, 띵글 차트 일부를 넣을 거예요. 장기선. 예, 단기선은 안 넣고요. 예, 장기선만 넣을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거. 그 다음에 보조지표에다가 과거랑 미래를 적용할 계획인데, 과거는 다 되고요. 미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돼요. 예?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야 된다. 만약에 미래도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보조지표는 다 과거랑 미래가 될 거예요. 이 트렌즈에다가 제가 적용을 해서 예, 공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픈하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인이 이동평균선을 쓰신다. 그럼 이동평균선도 띵글처럼 과거로 고정해서 보실 수도 있고 다음 봉을 동시에 연결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픈하면 자신 갖고 한번 보세요. 자, 국장은 다 봤죠? 미장 보자고요. 미장. 예스트레이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해보겠냐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예스 트레이더에서 알려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베스트 증권이랑 협업을 해서 서비스를 오픈한다. 그러니까 오픈하면 거기 가서 차트 만들어서 공유해라. 네, 그렇게 알려줬고요. 그래서 오픈하면 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나스닥부터 볼게요. 나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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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저는 확정적인 어휘는 잘 안 써요. 설명할 때. 확정적인 어휘는 잘 안 씁니다. 다만, 제가 확정적으로 거래를 하죠. 제가 고버스를 거래하든지, 아니면 뭐 SQQQ를 거래하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확정적으로 거래를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확정적인 시각을 주는 방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거래는 본인 책임이거든요. 자, 이거 월봉이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인데 잘 보시면 상단선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볼벤이고 여기가 이격 볼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동시에 뚫으면 올라가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기 좋은 자리는 15,959에서 16,120 정도의 공간이 매도자에게 유리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하단선 아래에 있습니다.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근데 저가는 안 깼죠. 그럼 얘는 매수에 적합하다고요? 예? 매수에 적합하다. 그런데 주봉을 보세요. 주봉을 보시면 얘는 추세가 죽었어. 이렇게 꺾였죠. 추세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추세가 죽었는데 여기에 하단선이 있고 여기에 상단선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격불변 20 상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하단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고가만 내리면 된다. 예? 고가만 내리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었어요. 고가가 내려서 고가 투자 심의도가 한번 내리면 일단 하락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한번 내렸죠. 그쵸?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에 유리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락에 유리해졌습니다. 근데 종가는 여기서부터 내렸고 저가는 여기서부터 내렸어요. 그러니까 종가의 기준은 여기고 저가의 기준은 여기에요. 1번, 2번. 자, 이게 저가를 깬다는 얘기는 2번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종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1번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저가를 안 깨잖아요? 그럼 위로 갈 수 있어.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세요. 지난주 저가가 안 깨진다. 그러면 매수지. 왜?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얘가 저가를 깨잖아요. 그럼 여길 가겠다는 거예요. 7월 저가. 그래서 이번 주도 본인이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지난주 저가만 안 깨면 돼요. 근데 지난주 저가를 깼다. 그럼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저가를 깨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단선이 저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저가를 지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단지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격 볼벤을 찍으면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하락을 한다. 그러면 상승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주봉은 계속 전환이 된다는 거고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예, 15,700에 있습니다. 매도할 수 있겠어요? 못해. 그죠? 예, 매도는 못한다고요. 움직이는 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주봉으로 매도 못해요. 그럼 월봉으로도 매도 못하죠. 주봉으로도 매도 못하죠. 못해요. 차트가 더러운 거죠. 예? 지금 차트를 굉장히 더럽게 그린다고요. 그냥 죽일 때 죽이고 살릴 때 살리고 이래야 되는데 살려놓고 죽이는 거지. 예? 월봉을 살려놓고 죽이니까 매도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거든. 예? 날이 서 있다고. 월봉은 날이 서 있는데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서 있는 게 보이니까 매도 못하지. 예? 저 같은 사람도 무서워서 매도 못해요. 근데 내려. 그럼 골 때리는 거예요. 내려는 가는데 틈이 없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려면 15,700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15,700까지 올라오면 좋으시겠어요? 저는 올라오지 않기를 바래요. 그냥 내려가라고 깨고 여기 2번까지 1번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매도자에게 유리한 건 아닌데 매수자에게 유리한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15,700까지 올라와야 매도자에게 유리해요. 안 왔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요. 15,700 안 오는 게 나아. 왜? 여기까지 올라가면 올봉이 아랫꼬리가 생겨요. 그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누르고 내려가라고.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상단선이 더 많이 내려와요.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매도 못 하더라도 차라리 다음 주에 상단선이 내려와서 매도하는 게 낫지. 지금 감아 올리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이게 안 오르려면 저가를 깨야 돼요. 저가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보다 지난주 저가 깨야 된다고. 그렇게 매수가 죽어요. 매도는 어차피 못하고 매수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주 저가를 깨면 주봉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는 7월달 저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 저가를 깨면 지난주 저가까지 아니다. 지난달 저가까지 노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종가는 어디 있지? 종가도 여기 있나 봐요. 여기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고가고 종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시력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저가는 여기 있어요. 깨졌어 이미. 저가는 깨졌고 종가도 여기 내려가면 이게 내려가요. 그죠? 그러니까 종가가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래량이 위로 올라와요. 예? 거래량이 위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죠? 이격볼밴 여기까지 갔을 때는 이미 거래량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눌러도 눌린다는 거예요. 예? 눌러도 눌린다고. 그러니까 이 이격볼밴 20 하단선을 누르는 데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거예요. 거래량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가 필요해요? 저가 깨야 돼요. 저가 안 깨면 매수, 저가 깨면 매수를 안 한다. 매도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지금의 위치는 매도자에게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에게는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자는 저처럼 관망하는 게 솔직히 나은 자리고요. 반면에 이제 매수자는 저가를 지키면 사고 저가를 붕괴하면 포기한다.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거는 7월달 저가로 가려는 의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 일봉은 위에서 누르고 있죠. 일봉은 위에서 누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일봉은 누르고 주봉은 받치고. 그런 구조죠. 자, 다우 월봉이요. 월봉 하단선. 그죠? 하단선.
여기가 매수 자리였죠. 네. 주봉은 아무것도 없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고, 저가를 깨면 안 사고. 올라가는 건 여기까지 보이죠? 여기까지. 예. 35,488. 예. 여기가 매도 자리예요. 예. 여기가 매도 자리고, 매수자는 저가를 안 깨면 매수가 가능하고, 저가를 깨면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예. 끝. 뭐 일봉은 볼 필요 뭐 있어요? 주봉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데. 자, 필반. 필반이요. 필반 올봉. 예. 올봉. 여기 하단선까지 왔네요. 그죠? 여기 하단선까지 왔죠. 그러니까 매도는 못하겠죠. 예? 지금 위치에서 매도는 못하죠. 매도를 할 수 있는 자리는 여기잖아요. 여기. 예. 3968.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주봉은 매도한다 그러면 여기죠. 여기고. 예. 3793. 이 정도 가야 이제 매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가를 안 깨면 매수. 예? 저가를 안 깨면 매수죠. 하단선도 여기 있으니까. 예. 3696. 예. 저가를 안 깨면 매수고, 저가를 깨면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저가를 깨면 매수를 안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삭스를 사야 된다. 그럼 삭스를 사려면 3793 위로 올라가야 가능한 거죠. 예. 그 나머지 영역은 다 보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예. 일봉은 상단선에서 밀고. 자, 스큐입니다. 올봉. 예. 올봉은 상단선 위에 이렇게 올라탔잖아요. 이거 어떻게 매수해요? 매수 못해. 예. 이걸 어떻게 매수해요? 매수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할 게 없어. 보유하는 거 말고 할 게 없어요. 예. 지금 여기 또 이격볼벤까지 딱 닿잖아요. 예? 이게 지금 이격볼벤 닿고 밀리는 거예요. 하단선 어디 있어요? 17.09에 있어요. 17.09. 아, 여기 안 오는 게 낫지. 그죠? 17.09면 매수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죽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안 왔으면 좋겠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SQQQ는 파시거나 홀딩 하시거나. 네, 신규는 없다. 신규는 불가능하다. 삭스. 자, 월봉. 여기도 지금 똑같은 처지죠. 네, 똑같은 처지예요. 지금 상단선에서 밀렸잖아요. 매수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보유할 거냐, 팔 거냐, 그것만 결정하셔야 돼요. 네. 매수를 한다 그러면 여기 8.68. 8.68까지 와야 매수할 수 있는데, 안 오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면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보유하시거나 파시거나. 예, 신규는 없다. 그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저처럼 그냥 계속 들고 가든가, 그게 아니면 청산하든가. 근데 어디서 사요? 이건 안 된다고. 어디서 사요가 안 돼요. 살 자리가 없어요. 자, TMF. 이걸 보시려면, 잘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가가 깨졌어요. 저가가 6.15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6.04야. 깨졌어요. 깨져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2분기 더 1구간이에요. 2분기 더. 그러니까 얘를 매수하려면 지금이 3분기잖아요. 4분기, 1분기. 내년 2분기 가야
매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내년 2분기를 가야.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저는 나쁘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아직 바닥을 확인하려면 2분기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상태고요. 자, 월봉으로 보면 하단선이 없어요. 네, 하단선이 없다고. 그래서 이 구조로 봤을 때는 아직도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굉장히 분할을 많이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분할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게 그 뭐 워런 버핏이 채권을 매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사는 채권은 TMF가 아니잖아요. TMF는 얘는 시간에 따라 가격이 감소하는 게 엄청나게 큰 종목인데 채권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걸 왜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양봉을 그린 봉도 없어요. 그리고 저가를 계속 깨고 있는데, 예? 저가를 계속 깨고 있는데 이걸 왜 사요? 저가를 깨는 봉을 왜 매수를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TMF는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월봉과 분기봉은 안정화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봉 단계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예. 주봉은 이 지금 나갔죠. 나갔잖아요. 두 개를 다 나갔잖아. 그럼 얘는 단기적으로 상방을 볼 만한 자리까지는 왔어요. 응? 주봉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만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타 치실 거면 매수할 만하다. 단타로 거래할 거면 매수를 할 만한데 이게 단타가 아니야. 나는 매집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지금은 매집 단계에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거 그냥 단타 쳐가지고 몇 프로 먹겠다, 5% 먹겠다, 10% 먹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면 뭐 능력껏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몇 개월을 고려해서 네,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네, 아무것도 발달된 게 없어요. 지금 이게 하단선이 발달돼야 되거든요. 월봉에서 발달된 게 없다. 그래서 TMF는 지금은 서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이게 뭐 9대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10까지도 갔었거든요. 10까지도 갔었는데 그 정도 갔을 때 이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었어요. 예, 사지 마라, 비싸다, 가치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예, 욕도 많이 먹고 무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과는 최저점을 깼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셨겠지만 매집하신 분은 전부 다 손실이에요. 예, 아직도 매집 단계의 거래를 하시기에는 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차트로 보면 그렇고, 솔직히 뭐 금리 내리겠어요? 저는 금리 못 내릴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는 않더라도 어차피 내리지도 않을 거잖아요. 예, 금리를 내리려면 경기가 박살 나야 되잖아요. 예, 근데 뭐 경기가 박살이 안 나는데 금리를 어떻게 내려요? 금리 안 내리면 TMF는 좋을 게 없죠. 한동안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을까요? 지지부진하게? 그럼 높겠죠. 뭐 올해 말까지 금리 내린다는 얘기 없잖아요. 금리를 안 내리는데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단지 차트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함께 고려해 본다면 예,
TMF는 쉽게 타인에게 권장하기는 어렵다 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 환율입니다. 환율 차트. 이 6개월 봉이거든요. 양봉이에요. 예. 하단선이 짱짱하죠? 예. 1260원. 예전에 어떤 분이 1260원 갈까라고 막 했었는데 진짜 갔어요. 예. 저는 6개월 봉을 안 봐가지고. 그리고 이격 두 개 다 넘는 시점이 여기에요. 예. 1338원. 그 다음에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1345원. 그러면 1345원을 넘어가면 상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전고점까지는 보여요. 전고점. 최고점까지는 잘 모르겠고 전고점까지는 어쨌든 공간이 열려 있다고 봐요. 예. 근데 매수 기회는 지난 거잖아요. 1262원을 지났으니까. 그리고 분기봉도 여기 하단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단선이 있다. 상단선도 비슷한 위치에 있고요. 분기봉의 상단선은 저기 과열은 1396원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봉보다 3개월 봉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요. 그래서 잘하면 전분기 고가까지는 잘하면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환율이 떨어질 거다. 막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잘 오르고 있어요. 환율은 사실 분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을 분기봉이랑 반기봉이 다 잘 맞고 있어요. 분기, 반기가 잘 맞고 있는데 반기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1262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1262원 아래로 가기 힘든 구조예요. 올해 말까지. 반기니까. 그리고 올리면 1345원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건데 1345원 위로 올리면 지수가 무너지겠죠. 네, 환율이 오르면 반대로 지수는 무너지는 형태가 될 거니까. 그러면 다시 1262원대로 갈 거냐? 아니면 1345원 위로 넘어갈 거냐? 이제 그 문제잖아요. 네. 근데 윗공간도 열려있다라는 거는 감안하세요. 잘하면 갈 수도 있어요. 1345원 위로. 자, 월봉은 사실 볼 게 없어요. 이 월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게 월봉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닌 거죠. 예? 월봉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분기랑 반기가 들어 올리는 거지. 그냥 월봉은 거들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 종가가 상승하죠. 이번 달에 환율이 종가가 상승하잖아요. 종가가 상승하면 그 뒤로 3개월은 영구간이에요. 환율 3,980원 최고점이요? 잼버리 때문에 그런가요? 예. 아이고. 잠깐만요. 됐다. 예. 지금 모니터 접속이 잠시 끊어졌었어. 자, 마이크 되나요? 마이크. 환율이 3,980원은 잼버리 때문인데, 요즘 잼버리가 뜨겁죠? 예, 잼버리가 아주 뜨겁습니다. 진짜 뉴스 보면 우리나라가 짐바브웨 같아요. 짐바브웨. 예.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예. 보고 있으면 이게 대한민국인지 짐바브웨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게 너무 어, 사회가 많이 망가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 지경까지 왔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종가가 이렇게 하락했어요. 여기까지 하락했는데 이번 달에 상승하면 종가가 이렇게 들려요. 근데 3개월 동안 0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이게 기간 조정이에요. 그죠? 예, 1구간 다 지났다고. 이제 0구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오르기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환율이 지금까지는 내리기 좋은 환경이었다면 다음 달부터는 오르기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트리거 하나 딱 터지면 환율이 올라가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제 리소스가 필요해요. 예. 잼버리는 아닌 것 같고. 아, 진짜 잼버리 보면서 느끼는 건요. 야, 이게 엉망이구나. 예.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 사태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부를 믿으라고. 예? 정부를 믿으라 그랬는데, 야, 이거 오늘 그 잼버리 그 상황을 보니까 진짜 이게 정부 믿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예, 우리나라 정부는 믿을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예, 능력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되고 예, 아니 1년 전에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준비 다 했다고. 그죠? 예? 1년 전에 준비 다 끝났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할 얘기가 있어요. 1년 동안 놀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1년 동안 보고도 안 받고 확인도 안 하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정부라는 거죠. 아, 진짜 예,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예, 한심함을 느낀다. 그럼 뭐 사실 여가부만 그렇겠어요? 기재부, 국토부 다 똑같겠지. 그죠? 병 무너지고 주차장 무너지고 철근 빼먹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똑같은 거야. 지금 상황이. 단지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죠. 예, 하는 짓거리 보면 다 똑같아요. 예. 근데 그건 뭐 다르겠어요? 금융 쪽도 똑같겠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걸 오늘 봤어요. 아,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예. 어,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돈을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정부의 녹을 먹으면서 1년 내내 놀아요. 짐승이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그나마 아직은 덜 닥쳤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뭐 뭔가 툭 터지면 진짜 예, 남 탓하다가 다 끝날 것 같아요. 한심함을 넘어서 이건 한심함의 단계가 아니에요. 예, 정부가 멈춘 거잖아요. 1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멈춰 있었던 거예요. 돼지 마냥 처먹기만 하고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어, 고성 잼버리? 예, 고성 잼버리가 예산이 100억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예, 100억이 안 됐다는 것 같고 그 일본에서 잼버리 할 때 예산이 380억이었대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돈을 지금 얼마를 쓴 건데 예, 돈만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갈 때까지 간 그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잼버리만 그렇겠어요? 아마 돈과 관련된 일에는 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예, 이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거죠. 진짜 예,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그잖아요. 뭐 아파트 무너지고 주차장 무너지고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성수대교 무너진 나라가 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 더 볼 게 있을까요? 볼 건 다 본 것 같아요. 어, 지금 애플은 내려요? 예? 애플은 내리는데 뭘 다른 걸로 막 이제 버티는 거지. 엔비디아, 그죠?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걸로 버티는 거죠. 애플은 내리는데. 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이 짓거리 못할 것 같아. 예? 집값을 올려서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아, 이건 뭐, 신기한 거죠. 예.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야, 진짜 신박하다. 예?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만큼 집값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미친 거예요. 근데 전 세계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거야, 지금. 예?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엉망인 거죠. 예, 나머지는 뭐 볼 게 없어요. 예, 개인적으로 크게 볼 건 없다. 채권도 뭐 계속 와리가리 상태라 크게 기대하는 건 없습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저기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뭐였지? 상해 지수. 야, 그것도 10포인트 안 깨고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요. SQQQ는 매수하기에는 늦었어요. 네.
매수하기엔 늦었고, 매수할 틈도 안 주고 내렸어요. 지수가. 예? 지수가 갑자기 푹 내려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권장 못 하겠습니다. SQQQ를 지금 사야 된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수가 내렸으면 좋겠는데 SQQQ를 사시라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어서 다른 분들에게 권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스닥 100지수? 네, 나스닥 100지수가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난주 저가를 붕괴하면 어쨌든 이제 아래쪽으로 가려는 의도가 있는 거고, 반대로 지난주 저가를 안 깨면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SQQQ가 아니라 TQQQ를 사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자리 자체는. 그래서 하방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일 이유는 없다예요. 예? 지금 하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할 이유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상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계속 버텨야 돼요. 예? 지금은 계속 버텨서 계속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다려야죠. 지금은 아직 누르는 힘이 약해요. 올라가지는 않고 있지만 누르는 힘이 아직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애매모호한 거죠. 내려는 가고 있는데 누르는 힘이 없이 내려가고 있는 거라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형태라고 설명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저는 진짜 훌륭한 민간이 존재하는데 허접한 정부가 늘 망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진짜 민간은 정말 잘 발달되어 있고 똑똑한 분들도 많고, 근데 이 정부 관료 조직이 다 그런 유능한 인재들이 있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국민 수준이 그러니까 그런 정부가 들어섰겠죠. 언제쯤 정신 차릴까요? 걱정입니다. 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정규장. 정규장 기준으로 지난주 저가. 나스닥 100이요. 나스닥 100이 지난주 저가를 깰 수 있느냐? 깨면 일단 이번 주도 상방은 아닌 거예요. 저가를 깨면. 근데 저가를 지키면 상방이야. 지난주에 저가를 지키면 상방, 저가를 깨면 상방이 아닌 거예요. 하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방이 아니라는 거지. 미국이 리세션 안 오면 우리나라도 안 와요? 우리나라 이미 온 것 같은데. 1997년 그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방 능력이 제로예요. 예방 능력이 없으시면 처벌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잼버리 말아먹은 이 사람들 빨리 좀 처벌 좀 해주세요. 진짜 나라의 치욕입니다. 치욕. 을사조약 이후 거의 최고 수준의 치욕이 아닐까. 주봉이요, 주봉. 주봉이 저가를 깨야 돼요. 내려가려면 주봉이 저가를 깨야 됩니다. 저가가 안 깨지면 안 돼. 저가를 깨야 됩니다. 저가를 붕괴해야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은 11시 45분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